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가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을 한 것은 맞지만 선거 개입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공직선거에 관한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법적인 개입 행위에 관해 말로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동기 참작 등의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슬쩍 집행유예로 끝내버렸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정치 개입을 한 건 맞지만 선거 개입을 한 건 아니라니 도대체 어떤 정치 개입이 선거 개입인 건지 궁금해지는 판결입니다. 영화 타짜에서 고니의 밑장 빼기를 본 아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이 새끼야. 지금 누군가 우리들을 빙다리 핫바지로 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Just a desperado, craving you so desperately. As long as I'm at large, my heart's in jeopardy. Gotta have you, would you please apprehend me? I can't stand being free. Keep me in your custody, under lock and key. I'm so tired of running, when it's clear I can't escape these thoughts of you that keep dogging me. Just like a shadow, you know I'd surrender if you could guarantee I would be your lifelong captive, take away my liberty. 이건 스승님의 복수가 아니야. 핫바와 닭꼬치의 복수야. 싫으면 시집가. 나는 뒤태가 예뻐요. 타짜, 신의 손, 명대사들 중에서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김기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네, 박기사 추석 잘 지냈어요?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추석이 네. 굉장히 빨리 지나갔고, 저희가 그 추석 바로 전에 만났었죠. 네, 바로 전에 만났죠. 그때 바로 닌자 전에 터틀, 만났어요. 루시 네. 이 두 편을 녹음했는데 그때 녹음하고 저희가 또 이제 살짝 막걸리를 먹었던 그런 네. 기억이 있는데, 그때부터 해서 그 연휴가 끝나기까지 계속해서 취해 있던 것 같습니다. 몸에서 알코올이 빠져나가진 않았군요. 지금도 계속 있는데 이런 알코올이 남아있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 좋습니까? 네, 항상 이렇게 들떠있는 기분. 그게 중독의 첫걸음이야. 예, 뭐 인생 뭐 있습니까? 어차피. 지금 마침 담배값까지 2,000원이나 오른다네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없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돈 없으니까 거기서 메꾸는 것 같은데 최대 네. 피해자가 박기사 같은 사람 아닙니까? 왜 담배값을 그렇게까지 올리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가뜩이나 흡연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이 시기를 이용을 해서 담배값을 2,000원이나.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흡연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래요. 이게 맨 처음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증세가 없다고 제가 얘기했던 걸로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증세 없는 복지 얘기했죠. 이 담배값을 2,000원이나 쳐 올리면서 말도 안 되는 정책, 정말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누군가 눈에는 흡연자들이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이건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죠. 네. 참 흡연자들이 그렇게 돈을 내면서 하는데 왜 흡연자들을 위해서는 그 돈이 쓰이지 않는 걸까요? 그렇죠. 사실 그 정도 하려면은 좀 공익 광고나 이런 거를 통해서 네. 흡연을 못하게 이런 거에 좀 투자를 하는 건데, 거기에 정말 일부분도 안 되는 돈만 걷다가 쓰고요. 나머지들은 지네가 모자라는 돈 채워서 쓰니까 네. 이건 정말 호구처럼 생각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빙다리 핫바지로 자꾸 그렇게 보다가 손모가지 날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예, 정말 뭘 걸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정책이었어요. 네. 그리고
맨 처음에 타짜의 명대사들을 읽어주시는데 네. 정말 타짜의 명대사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타짜의 명대사 그 3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건 스승님의 복수가 아니야. 핫바와 닭꼬치의 복수야. 그 장면이 딱 생각나네요. 이 장면이 딱 대사만 들어도 그 장면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 대사, 싫으면 시집가. 음. 이것도 명대사였죠. 그리고 마지막, 나는 뒤태가 예뻐요. 아. 전 그 팬티까지 벗을 수는 몰랐어요. 그게 굉장히 이 영화에서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저 아무리 이 영화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할지라도 신세경의 엉덩이를 그 큰 스크린을 통해서 보실 수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위안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만화적으로도 좀 많이 중요했던 장면이에요. 그리고 스토리상 그 폐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폐 하나의 비밀을 빨리 파헤쳐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넣어야 되는 장면이어서 네. 이게 뭐 억지로 홍보하기 위해서 넣은 장면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밖에서 만화도 왔습니까? 만화는 안 봤는데 이게 1편부터 5편으로 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요? 되게 길어요. 그래서 1편부터 4편 아닙니까? 5편이라는데? 4부작일걸? 그래? 네, 내가 본 게 4부작이었는데 그 사이에 더 나왔나?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게 그 3시간 몇 분이래요. 영화가 자르고 잘라서 이제 더 이상은 양보 못한다 감독이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스토리가 길다 보니까 많이 자른 것 같아요. 예, 엄청 많이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잘린 부분도 엄청 많더라고요. 네. 뭐 아무튼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건 완성된 저희가 극장에서 본 바로 그 영화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아무리 아쉬운 점이 있으셔도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우선 흥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19세 영화, 19세 청불 영화로는 지금 거의 그 1위를 계속 갱신하고 있죠. 기록을. 계속해서 기록을 뭐 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현재 전체 영화 중에서도 계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대가 가장 됐던 영화고 또 저희 방송이 좀 늦게 올라가는 편이긴 할 것 같아요. 앞에 루시나 지금 두근두근 내 인생 이런 것들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하지만 타짜를 이렇게 늦게 배치한 것, 타짜의 인기가 그만큼 지속될 거라는 저희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시간 30분이라는 상영 시간. 개인적으로 배급사들도 이 정도 시간이면은 굉장히 좀 싫어할 것 같거든요. 투자자들도. 그렇죠. 왜냐면 많이 안 돌아가니까. 예, 회전이 좀 많이 안 되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1위를 뺏기지 않는 거 보니까 그래도 타짜는 타짜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타짜 2 신의 손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에 앞서서 저희가 공지해드릴 게 간단히 몇 개 있었어요. 지난번에 박 기사가 먼저 제안을 했던 방법이죠. 박 기사가 팟캐스트 몇 개를 들어봤는데 앞에 예고편을 넣으면 좋겠다. 제가 방송 편집된 방송 완성본을 들어봤어요. 제가 아까 전에 자다 일어나서 네.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희 방송을 들어봤다는 겁니까? 네, 굉장히 이렇게 분위기가 살고요. 굉장히 저의 아이디어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박 기사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지금 예고편을 넣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저작권법 문제로 그 앞에 음악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제작권이 풀린 걸 쓰고 있는데 예고편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아닌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고편을 써도 되겠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뭐 이익되는 그런 행위를 취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예고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돈 내고 다운을 받아야 되는 거지만 예고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포털 사이트에서 치기만 해도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의를 했었는데 듣고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이게 네. 분위기가 확 살더라고요. 지난 38회 해무 때부터 지금 계속 예고편을 넣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게 저희 방송 올라간 그 분들의 제목 옆에 같이 방송한 기사들의 성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사, 그렇죠. 박기사, 뭐 그리고 혁기사, 이기사, 광기사 뭐 많은 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기사. 그렇죠. 그 기사들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신다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 영화가 좋다님께서. 예, 저번에.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름을 옆에 적고 있습니다. 보기에 약간 난잡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성만 적는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면 뭐 양호하죠. 다른 방송들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 막 2줄도 적혀 있고 막 이러던데. 네. 이 정도면 굉장히 깔끔한 뭐 제목 정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은 이렇게 바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많은 아이디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가 좋다님 의견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그런 의견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를 드릴 것이 있는데 저희 아이튠즈에서 저희 방송 DPS 당일 배송 영화방과 당일 배송 축구방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당일 배송 축구공 말고도 주간 해외 축구라는 방송도 지금 상당히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왜 이렇게 방송을 많이 들으시나 좀 궁금해가지고 저희 팟빵에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거기 추천 팟캐스트로 저희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딱 눈에 보이게 첫눈에 들어오도록 추천 팟캐스트로 올라가 있는데 덕분에 저희 방송을 많은 분들이 접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아이튠즈 얘네들이 너무 폐쇄적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전혀 그걸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예. 네. 뭐 순위나 뭐 이런 것도. 그리고 뭐 인터넷으로라도 한번 봐봐야겠다 그래서 봤는데 인터넷도 전혀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팟빵 위주인 겁니다. 예, 진짜 걔네들은 너무 폐쇄적인 것 같아요. 진짜. 네, 우리가 팟빵 위주로 그렇게 방송을 진행했는데 왜 아이튠즈에서 먼저 우리를 알아보는지 네.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아무튼 아이튠즈에서 그 담당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희 방송을 꾸준히 추천에 올려두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아이패드 영화 쪽에서 3위와 4위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점 저희 자랑 잠깐 했습니다. 네. 저희 메일 주소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메일 주소는 dps1438gmail.com입니다. 이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팟빵 댓글, 팟빵 게시판 후기 남기는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길 통해서도 꾸준히 댓글 받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저희 방송에 대한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타짜2 신의 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짜는 말이야 새를 읽는 게 아니야 사람을 읽어야지. 기다려주면 홈나게 데리러 올게. 창원이냐? 장빈이네. 아저씨 타짜죠? 제가 선생님 제시할게요. 누는 거짓말을 못해요. 타짜는 그 동공마저도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한 대 길이 정도 사이즈면 강남에서 벤츠 끌고 그래야지. 이제 좀 큰 판에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호구의 꽃이라고 불리는 돈 많은 가부라는 거죠. 바로 소에게 들어가죠. 목표액은 얼마로 하면 좋겠어? 30만 원 돼야 우사장도 도박은 부착하게 살지. 주연은 대길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 무조건 쓰는 거 몰라? 먼 길 오셨습니다. 장동식입니다. 똥 흔들면 내배라 그랬죠? 우수리 떼고 9억 9천에서 12개월. 너 빨래질 당한 거라고. 이기네. 치마 짧은 여자는 안 믿어요. 아기는 절대 만나지 마라. 노름 속에 또 다른 노름을 하는 놈이야. 누가 도모한 걸 자고 했어? 당연히 모가지도 그래야지. 벚꽃 칩시다. 어린 시절 삼촌 고니를 닮아 도박에 타고난 소질을 보이던 대길은 고향을 떠나 서울 강남의 하우스에서 심부름꾼으로 일하며 호시탐탐 판에 끼어들 기회를 노린다. 충청도에서 원정원 호구들을 상대로 화려하게 데뷔한 대길은 하우스의 판돈을 몽땅 끌어모으며 타짜로서 나날이 승승장구하던 도중 가장 친했던 고향 친구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강남 하우스를 떠나 전국을 떠돌던 대길은 고니의 옛 파트너 고광렬을 만나게 되고 다시금 재기를 노리는데 입니다. 말 그대로 타짜 1편과 바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죠. 네, 주인공은 타짜 바뀌고요. 1편과 타짜 1편과 이어진다고는 하지만 인물 몇 명이 이어지고 그 배경이 어느 정도 이어질 뿐이지 사실상 주인공이 바뀌기 때문에 전혀 그쵸? 다른 류의 영화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떠올랐던 헐리우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바로 에이리언 시리즈입니다. 에이리언 1 감독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나 에일리언 한 편도 안 봤습니다. 무서운 거 안 보니까 네. 에일리언이 지금 4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정말 인상적인 게 에일리언 1의 감독은 리들리 스콧입니다. 그리고 에일리언 2는 제임스 카메론이 맡았어요. 그리고 3는 데이비 핀처가 그 영화를 통해 데뷔했습니다. 다 다르네요. 네, 그리고 에일리언 4가 장피에르 주네 아마 그럴 거예요. 이 4명의 감독이 다 이름 있는 감독들이에요. 헐리우드 혹은 프랑스 뭐 이렇게 해서 정말 명성을 얻고 있는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고 있던 명감독들입니다. 물론 데이비 핀처는 신인이었지만요. 이런 감독들이 연출을 맡았는데 저는 이 에이리언 시리즈의 성공 비결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분명히 에이리언이라는 똑같은 소재를 다뤘지만 똑같은 소재를 다룬 영화 속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영화를 표현을 했거든요.
뭐 어떤 감독은 좀 더 에이리언에 집중했고 어떤 감독은 여성성이나 상징들에 집중을 했고 뭐 여러 가지들이 다 집중한 부분도 다르고 좀 더 오락 영화처럼 만들기도 했고 여러 가지 감독들의 스타일이 이 에이리언 시리즈를 좀 독특하고 좀 매력적으로 만든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이 타짜 시리즈가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영화를 보기 전부터 했었어요. 왜냐하면 원의 최동훈 감독 이미 범죄의 재구성을 통해서 화려하게 범죄물이나 뭐 이런 쪽에서 화려하게 자신의 능력을 입증받은 감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타짜 2를 강영철 감독이 맡았다고 했죠. 네네. 강영철 감독 하면은 과속 스캔들, 써니를 통해서 약간 유쾌한 오락 영화. 대중성을 잘 그리는 그 감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쪽에서 자신의 역량을 인정받은 감독이 연출을 했기 때문에 저 1과 2의 색깔이 전혀 다른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타짜라는 원작이 탄탄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렇게 색깔이 다른 감독들이 연출을 하면 어떤 느낌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이 사실 정말 많이 궁금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정범 감독이 타짜를 찍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그림이 나올지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색깔 강한 감독들 있지 않습니까? 뭐 김대우 감독, 이렇게 몇몇 개성파 감독들이 연출을 하면 정말 어떤 모습일까 많이 궁금했는데 그 결과물이 결국은 나온 거죠. 네. 밖에서는 이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타짜 1에 대한 그런 굉장히 재밌게 봤기 때문에 타짜 1에 대한 그런 그림자만 아니었으면 그래도 추석 연휴 때 꽤 그래도 괜찮게 볼 수 있는 그런 오락 영화였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타짜 1 자체가 워낙 캐스팅이나 그런 쪽이랑 타짜 1이랑 비교가 많이 돼서 네. 좀 까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그 부분을 제외해놓고 보면은 영화 자체만 보면은 즐길만한 거리가 충분히 있는 영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거리도 많았고요. 일단 캐스팅에서 많이 까인다고 하셨는데 사실 캐스팅에서는 좀 무게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렇죠, 부분이 무게감이죠. 떨어진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사실 타짜 때 조승우 씨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몇 살입니까? 26인가 그랬어요. 정말 젊었죠. 26의 조승우,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지금 최승현, 탑이 몇 살입니까? 탑도 한 그 정도 됐을 거예요. 8, 그럼 9? 똑같이 26이라고 칩시다. 26의 조승우와 26의 탑이 지금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나는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존재감에. 야, 너 지금 호날두랑 저기 똑같은 나이에 아니, 누구 조승우가 찾아볼까? 그 나이에 그 정도의 존재감을 차지했었다고. 그렇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조승우가 30이 되기 전에 마라톤도 찍었어요. 진짜 조승우 씨는 젊은 나이에 정말 많은 역할들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20대 조승우는 존재감이 엄청났던 그 정도 배우지 그런 않습니다. 배우입니다, 진짜. 연기력 하나만 놓고 봐도 그 당시에 비슷한 나이에 그만 활약을 한 배우가 이준기 정도? 이준기도 좀 밀리죠. 이준기도 뭐 영화 쪽으로는 좀 밀리죠. 네, 말고는 뭐 별로 없어 보이니까 정말 혜택받은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배우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조승우, 박해일 한 이 정도 배우들이 20대의 존재감을 확실히 불러넣었던 약간 그 대배우의 그 냄새를 많이 풍겼었던 거죠. 박해일 그 연애의 목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나 지금 섰으니까 일어설 수가 없다고. 예. 박해일도 이번에 개봉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보자인가? 제보자라고 개봉합니까? 예, 뭐 개봉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볼 영화라고 통보하는 겁니까? 네, 일정 아니요. 짜야 돼서. 아니요, 일정을 짜지 마시고요. 우선. 네. 박해일도 이번에 뭐 다시 영화 작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조승우 씨도 영화 작업한 게 곧 뭐 개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조승우 씨 같은 지켜보겠습니다. 경우에는 언제였죠? 마지막 흥행했던 작품이 마라톤이었나요? 그 이후에 있었나? 타짜 마라톤 말고는 뭐 보이는 게 없네요. 그렇죠, 뭐 바람 뭐 따라, 하류 인생, 예, 그다음에 바람 따라 뭐 이런 거 찍었잖아요. 네, 바람 따라. 명성황후 나와서 막 하는 거 그런 것도 찍고. 아무튼 좀 계속 좀 영화 쪽으로 흥행은 좀 실패하는 것 같은데 네, 강혜정 씨랑 사귄 이후로 그렇게 큰 영화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헤어진 이후로 네, 헤어진 이후로. 사귄 이후로 남의 유부녀를 막 어찌됐건 뭐 조승우 씨 빨리 또 히트작 하나 커리어에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드라마 하나 찍었었잖아요, 그래도. 예, 저 네. 보진 않았는데. 그 말 키우는 드라마, 무슨 마을 의사? 마이. 별로 조승우 씨의 커리어도 다시 한번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너무 뮤지컬 쪽에 빠져 있다 보니까. 네, 지금 배우 얘기를 잠깐 해봤고요. 그 신세경이나 그 다음에 이한이 이런 배우들도 아무래도 급이 좀 떨어졌다는 인상은 있어요. 그렇죠. 김혜수와 뭐 비교하면은 네, 그 당시에 3명의 배우가 중요했다고 치면 그 배우들은 조승우, 김혜수, 그 다음에 백윤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화에서 똑같이 3명을 뽑으라면은 역시 뽑힐 수 있는 배우가 신세경, 이한이, 그 다음에 그 탑입니다. 아무래도 이 3명씩으로 봤을 때 비중이 너무 줄어들고 그 역할을 최대한 분산을 통해서 여러 캐릭터한테
분산시킴으로써 좀 만회하려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안 좋게 본 쪽이었습니다. 뭐 무게감은 확실히 떨어진다지만 사실 이 배우들을 막 데리고 그냥 찍었으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 망작 타짜라는 이름에 먹칠을 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뭐 써니나 네. 그 어떤 거였죠? 과속 스캔들? 네. 그리고 크게 재밌게 보진 않았거든요. 제가 그런 류의 영화를 크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봤는데 그 강영철 감독이 연출을 그래도 꽤 흥미롭게 많은 사람들이 즐거울 수 있게 대중적이게 연출을 잘 한 것 같아갖고 저는 그 2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즐거운 눈요기를 하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저랑 그렇게 보시면 상당히 다르게 보신 건데 일단 저는 이 영화가 2시간 반 동안 매우 난잡하게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타짜 1 같은 경우에는 먼저 평경장과 그 고니의 만남, 그리고 스승과 제자로서 쌓아가는 과정, 또 스승의 죽음과 고니가 이제 또 고강렬과 엮이면서 뭔가 아귀와의 마지막 최후의 화투를 치기까지 그런 과정이 정말 밀도 있게 쫙 진행됐다면 이번 영화는 영화를 보면서 어디로 흘러갈까 어디로 튀길까를 정말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정말 내용이 산으로 가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캐릭터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안 좋았던 점이 정말 편집이 많이 됐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캐릭터들이 너무나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난잡하게 등장을 하고 마지막에 오정세랑 뭐 이렇게 그 여자 배우 있잖아요. 오정세 부인으로 나오는 그 광파는 네. 여자, 돈 빌려주는 제비처럼 나오는 여자. 네. 뭐 그런 여자들 캐릭터까지 쳐서 정말 너무나 난잡하고 황당했습니다. 처제죠, 처제. 네, 그러니까. 특히나 마지막에 화투 칠 때 아귀가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는 거의 전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그 재림인가 하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근데 다 영화가 다 끝나갈 즈음에 다시 시작되더라고요. 이거 근데 혹시 이거 만화 보셨습니까? 저 만화 안 봤습니다. 이 만화 스토리랑 똑같이 간 거죠, 이게? 그러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나 만화- 이런 건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타짜 신의 손에서도 아기는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죠?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등장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뭐 원작이라는 원래 그 스토리를 망치면 안 될 탄탄한 원작이 있다 보니까 그 따라가려고 너무 좀 버거운 스토리를 많이 담으려고 했던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영화의 장르가 무엇인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뭔가 원작 타짜, 물론 당연히 화투가 나오고 범죄물이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액션도 나오고 뭐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범죄물입니다. 그리고 타짜 1을 연출했던 최동훈 감독은 그 범죄물의 특성에 최적화되어 있는 감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명작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스타일과 내용이 정말 하나의 완결성 있는 구성을 만들어낸 그런 영화였는데 네. 이번 강은철 감독은 범죄물에서 뭔가 커리어가 있다고 보기 힘든 감독이었고 네. 그럴 뿐더러 자신의 색깔로 또 이 영화를 찍어내려고 노력하는 적이 상당히 엿보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영화 중간중간에 이 영화를 오히려 만화 색깔이 많이 나는 복고풍의 액션물로 만들고 싶었던 그런 느낌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네. 범죄물이라기보단. 그래서 순간순간 진지해질 때마다 아까 말씀했던 그 핫바와 닭꼬치, 뭐 싫으면 시집가, 난 뒤태가 예뻐요 같은 대사들을 통해서 상당히 이 무게감을 계속 긴장을 흩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선택 자체가 과연 좋은 선택이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물론 이게 추석 시즌을 놓고 개봉을 한 영화라서 많은 관객들한테 즐거운 뭐 그런 느낌, 가볍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지만 이 영화의 정체성이 거기다가 원작이 있고 또 1편이 존재하는 그 영화의 속편으로서 과연 그렇게 가볍기만 해서 되는 영화인가라는 데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게 원래 근데 만화 자체가 그렇게 무겁게 진행을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나는 뒤태가 예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만화 장면에 나와 있는 그런 대사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강은철 감독이 뭐 일부러 살렸던 것 같고요. 사실 만화 자체가 그 크게 막 진지한 만화는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타짜 1이 좀 많이 진지했죠. 어떻게 보면은 타짜 1이 많이 진지했는데 2에서는 그 타짜 신의 손에서는 약간 어깨에 힘을 확 뺀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뭐 그래서 오히려 보기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것도 참 호불호에 갈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네, 확실히 호불호의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확실한 불호였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그런 걸 인정을 하더라도 이게 확실히 어깨에 힘을 뺀 좀 가벼운 스타일로 만화의 스타일, 원작을 최대한 반영한 스타일로 가려는 영화였다고 할지라도
아쉬웠던 건 정말 캐릭터예요. 그 캐릭터를 정돈을 해줬어야 하거든요. 캐릭터가 정돈이 되고 이 인물이 어떻게 살아가고 이 인물이 결말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짜임새 한 편의 영화 속에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 오정세 씨 끌려가는 그런 장면들은 정말 뜬금없이 한번 다시 잊혀졌다가 또 등장을 한 다음에 또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맥과 달라요. 중앙의 흐름은 이 함대길이라는 인물이 역경을 만나고 그 빨래질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하면서 고광렬과 만나는데 고광렬이 죽게 되고 또 그 복수를 위해서 또 진행하게 되고 그러다가 아귀를 만난 다음에 최후의 대결전으로 가는 이 스토리인데 그 사이사이에 오정세 씨의 캐릭터나 또 이경영 씨의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난잡하게 등장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과연 타짜의 만화에서 가져온 거였다면 만화를 한 편에 완성된 영화라는 또 다른 장르로 만들어낼 때 좀 고려를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난잡하다는 인상이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워낙 뭐 원작을 살리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뭐 이야기를 다 담으려는 그 욕심이 좀 과하게 표현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참 느낀 게 네. 이경영 씨가 요즘에 일을 참 많이 하는구나. 정말 다작 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정말 다작 배우. 요즘에 참 일을 열심히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동안 못 보셨던 시기가 좀 있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 그쵸.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죠. 네. 그 사건 이후로 그 그동안- 불미스러운 사건을 얘기하니까 네.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뭐 기사를 통해서 봤던 건데 네. 박희태 전 그 국회의원장 있지 않습니까? 그 젊은 여성의 이게 원주 골프장이에요. 네, 캐리를 또 예, 제가 원주 골프장을 몇 군데를 알고 있는데 네. 참 그곳에까지 가서 손녀가 자기가 딸이 둘이라서 다 딸 같아서 네, 네. 여성들을 보면 가슴을 쿡 찔렀다고 해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네, 딸 같아서 가슴에 쿡 찔르셨답니다. 네, 이거는 참 이게 변명 아닌 정말 변명을 대시는 건데 이 사람은 왜 찔렀을까요? 정말 딸 같아서 찔렀다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고 참 그런 분들이 사회 지도층이라는 게 참 속을 답답하게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한나라당이죠. 그 네.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전신인데 전당대회 때 돈봉투 파문 일으키고 지금 쭉 그쪽으로 가서 이제 암암리에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빛을 못 보고 계신 분인데 돈봉투 파문 일으키고 골프장 가셔서 그 자기 손녀뻘 되는 그 여자분한테 귀엽다는 수준에서 가슴을 쿡 찌르면서 예쁜데 총각들 조심하라고. 네. 자기 조심해야지. 무슨 유부남을 조심해야죠. 그 정도면 유부남을 조심해야 됩니다. 참 그런 분들이 사회 지도층이라는 게 참 한심스러웠던 네. 그런 기사였습니다. 아무튼 이경영 씨가 이랬다는 건 아니지만 이경영 과거에 씨가 이렇게 가슴을 쿡 찔렀다는 건 아닌데 네. 사실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긴 했었죠. 네, 그래서 이경영 씨가 그때 못 번 돈을 지금 바짝 벌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짜 열심히 해요. 보통 한식에 같이 극장에 걸리는 영화들을 나란히 출연하진 않거든요. 지금 제가 한 6월 달부터 본 영화 중에 3편째죠? 4편인가? 그러니까 군도, 해적, 그 다음에 이 영화잖아요, 타짜. 뭐 우선은 10편의 영화를 봤다 그러면 8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비긴 어게인 이런 영화에서는 안 나오지만 한국 네. 영화에서는 대부분 나오고 있는 이경영 씨입니다, 지금. 네, 이경영 씨가 정말 많은 영화들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기에서 크게 해가 되고 있다는 생각까지는 안 들어요. 하지만 잘하죠. 캐릭터를 소모하고 있다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해적에서도 약간 그랬고요. 배우가 본인을 소모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옛날에 안성기 씨, 박중훈 씨 얘기를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한때 동시대에 다발적으로 막 1년에 10편씩 찍고 막 그러면은 캐릭터가 소모가 되죠. 내가 알고 있는 안성기가 나와서 연기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경영 씨한테도 좀 그런 어려움이 아무리 조연이지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드라마 보는 기분이에요. 뭐 네. 한 주에 한 편씩 이경영 씨 나오는 드라마 보는 느낌인데 아무튼 뭐 다작 배우 하면은 또 하정우 씨를 빼놓을 수 없는데 네. 하정우 씨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를 이것저것 다 쓸 수 있는 페이스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질리지 않는 네. 아주 좋은 배우인 것 같아요. 조금 예외적인 사례고 그리고 하정우 씨 같은 경우는 적어도 같은 시기에 걸리는 영화들에는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주연이니까. 근데 이경영 씨는 조연이라서 계속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분이 분명히 그 악당 선작인데 여기 와서는 돈 가지고 타짜짓 하고 있고 뭐 딴 데서는 중으로 하고 있고 뭐 유해진 씨랑 비슷한 경우죠. 네.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영화에서 그 수많은 캐릭터들 오정세, 이경영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좀 편집 때문인지 뭐 김인권 씨 마지막에 뭐 이렇게 나오는 배우들까지 그리고 그 악당 있잖아요. 그 조카 아귀 조카
예. 신현 시집가. 네네. 그 캐릭터도 그렇고. 유령. 네, 어느 정도 역할을 맡는 캐릭터들이 너무 많아서 좀 이야기를 좀 정돈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강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 영화를 맨 처음에는 그 타짜의 명성을 분명히 깎아 먹는다. 네. 갖고 캐스팅에 대해서 말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뭐 그 주연이었던 그 최승현 씨나 신세경 씨나 뭐 이한희 씨나 이분들의 뭐 연기는 뭐 어떻게 보셨는지. 주연들의 연기를 먼저 보자면 일단 탑 있잖아요. 탑. 최승현 저는 씨. 이 영화에서 연기를 누가 못했다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연기를 못하고 확연히 좀 별로였고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아쉬웠던 건 캐릭터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 수많은 캐릭터들 간의 관계라거나 그 캐릭터의 완결성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2시간 반에 담기기엔 너무나 방대한 내용들이었고 정돈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캐릭터들 자체에서 너무 아쉬운 점이 있어서 배우들한테도 그게 좀 제한적으로 보여지지 않았나. 예를 들면은 최승현 있잖아요. 정말 이건 사소한 부분 가지고 이러는 것 같은데 최승현이 중간에 콩팥 때려요. 빨래질 당하고 콩팥까지 때리는데 박도원한테. 그 옷 벗고 화투 칠 때 식스팩이 선명하더라고. 그거는 좀 이거 캐릭터를 잘못 잡았던 것 같아. 그 장면에. 그러니까 캐릭터가 미친 거죠, 한마디로. 이게 진짜 아이돌 쓰는 영화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이돌들이 항상 멋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내가 아이돌 중에 연기를 진짜 궁핍하게 하는 애는 그 변호인에 매달렸던 애, 걔 누구야? 예. 임시완? 네, 임시완. 걔밖에 없습니다. 변호인에 고문하고 막 엉망을 했던 애. 그 말고 아이돌이 나올 때는 언제나 멋있고 예뻐요. 저는 이게 진짜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타짜에서 함대길은 처절해야 하는 캐릭터예요. 심지어 그 옷을 벗고 화투를 칠 때조차도. 근데 옷 벗고 화투 칠 때 그 신세경과 이한이는 브래지어 광고 같고, 그 다음에 타짜의 그 최승현은 뭔가 그 식스팩 잡혀있는 아이돌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마침 또 이한이는 비너스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신세경은 비비안인가 또 그렇더라고요. 그쵸. 저는 이런 게 진짜 광고 가까운 거 아닌가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워낙 뭐 그분들의 몸매가 그 연예인 중에서도 뛰어나다 보니까 여성들의 속옷만 입고 화투 치는 장면은 저는 별 무리 없이 봤는데 함대길은 좀 이렇게 뱃살도 좀 있고 이래야 되지 않았나. 왜냐면 그때 김윤석 씨나 그 다음에 그 곽도원 씨. 박도원 씨, 이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뱃살도 있고 딱 그 연륜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거든요. 함대길은 식스팩이 잡혔는데 오히려 그래서 더 비현실적이고 그 장면에 어울리지가 않아요. 네, 그것 때문에 좀 깬 그 모습은 있었어요. 확실히 좀 확 깨지는 그러니까 진짜 그런 느낌 받았는데. 함대길은 약간 왜소하거나 막 마르거나 이런 캐릭터로 해야 돼요. 진짜 처절한 느낌이 눈만 살아있는 그런 도끼 어린 캐릭터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배우로서 주연을 맡은 이 배우가 할 만한 장면인가라는 장면이 아쉬웠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거는 강은철 감독이 컨트롤을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전체적으로 찍는 그 수장이 그 정도 장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컨트롤을 해줬어야 되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 영화가 제작사의 입김이 너무 강했던 듯 싶고, 그래서인지 배우들 컨트롤이나 이런 것 자체가 뭐 아무래도 강항철 감독의 손 밖에 있었겠죠. 뭐 아무튼 그 장면은 좀 그 영화 자체에서도 저도 나중에 뭐 안 좋았던 장면에 뽑으려고 했던 장면이 그 장면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은 좀 에러였던 것 같긴데, 근데 사실 이게 연기력 문제로 맨 처음에는 네. 캐스팅에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많았고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영화를 막상 보고 나니까 그 최승현 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몇 번인데 나왔었죠. 그 포화 속으로. 네, 안 봤지만 뭐 나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포화 속으로 해서 그 차승원 씨랑 같이 연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나쁘게 보진 않았었거든요. 그때도. 근데 이번에서도 그냥 그 대길이 역을 무난하게 뭐 보여줬던 것 같고, 신세경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네. 워낙 예쁘게 나오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색할 것 같았는데 생각 외로 그래도 잘 쳐주는 모습을 보여서, 그래도 뭐 아주 캐스팅 때문에 욕먹었던 그 정도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영화의 캐스팅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다른 부분이 컸죠. 이 영화는 캐릭터의 문제가 컸고, 캐스팅의 역할은 인물 개개인의 내면 연기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영화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쵸, 지금 네. 포스터에 이름만 나와 있는 배우들만 해도 최승현, 신세경, 곽도원, 이한희, 유해진, 김윤석, 이경영, 김인권, 고수익, 오정세, 박효주, 정말 많은 배우들이 이름이 언급돼 있고,
이 배우들, 그러니까 거의 11명이죠. 이 11명의 배우들의 비중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우 한 명 한 명의 연기력을 크게 기대해서 가는 영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탑의 능력으로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신세경이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아쉬웠던 점은 중견 배우들이죠. 그 김윤석 씨, 이경영 씨, 그리고 뭐 수많은 오정세 씨, 뭐 이런 김인권 씨 이런 배우들이 이제까지의 기존의 캐릭터를 가지고 이 영화에 출연하는 느낌이 강해요. 이 영화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입은 게 아니라 기존의 김윤석 씨가 나와서 아기 역할 또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이경영 씨가 또 나오고, 기존의 오정세 씨가 나오고, 곽도원 씨가 나오고, 김인권 씨가 나오고, 유해진 씨가 나오고, 그래서 그들의 역량에 기대서 영화가 이끌고 가다 보니까 이들의 역량에 대한 캐릭터의 이런 것들이 조절이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은, 좀 시나리오상에 탄탄하지 않은 이런 영화 속에서 과연 이렇게 난잡한 상황이 영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고, 영화를 보면서 그런 의문이 정말 확인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저는 이 영화가 캐릭터에서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원작 타짜 있잖아요. 네. 원작이라고 하는 그렇지만 최동훈 감독의 타짜, 그건 분명히 스타일리시한 범죄 드라마였고, 화투패의 화려한 면면이 화면에 그대로 더 씌워지고, 그리고 감각적인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또 리드미컬한 편집이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범죄물의 스타일이 한껏 뽐내졌는데, 이 영화에서 강영철 감독은 이 유쾌함을 중간중간 섞어놨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범죄 영화의 틀 밖으로 벗어나지 못했어요. 타짜를 가지고 자신의 장기인 그 오락물로, 가족 오락물로 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럴 거라면 범죄물로서의 장점을 더 살렸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장르를 아예 옮겨가지 못할 거라면, 매여있는 신분이라면. 왜냐면 아까 에이리언 얘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임스 카메론이 아무리 영화를 상업적으로 더 찍으려고 했고 리들리 스콧이 어떻게 찍으려고 했건 간에 결국 그들은 철저하게 괴수물과 페미니즘과 뭐 몇 가지의 코드를 중심에 뒀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과연 그 범죄물의 스타일리시함을 중심에 뒀느냐 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뭐 워낙 그 타짜 1이 네. 워낙 뭐 명작이라고 소문이 자자하고 명작으로 보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강영철 감독도 나름 고민도 많았을 것 같고, 아무튼 이게 타짜의 팬들은 어떻게 보면 색안경을 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제작 발표회부터 뭐 그런 과정이었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가장 유명한 그 평론가죠, 그 이동진 평론가, 그분도 금방 김 기사가 얘기했던 말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순간순간 재미를 위한 캐릭터 돌려막기라는 그 한 줄 평을 했더라고요. 내가 그분 딱히 좋아하진 않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아무튼 팬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팟캐스트계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저랑 생각이 지금 비슷하신 것 같고요. 네. 이 영화가 2시간 반 동안 그렇게 많은 캐릭터들을 소모하면서 이야기가 막 왔다 갔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지 않습니까? 막 튀다가 결국 결론은 대결전이에요. 이런 난잡한 영화들이 결국은 대결전에 끝내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거든요. 하이라이트죠. 네, 하이라이트 대결전에서 끝나는데, 그 대결전에서 이 감독님께서는 약간 원을 오마주 내지는 패러디를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대사들도 상당히 비슷하고 똑같죠? 장면도 거의 비슷하게 연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은 어떻게 봤습니까? 그 장면은 뭐 타짜 원본 장면 뭐 그대로 옮겨놓던 그런 장면을 보는 것 같고, 그냥 순간순간에 그때와는 뭐 상황이 좀 다른 면이 있었죠. 뭐 그때는 고광렬이 팔이 이렇게 네. 짓눌리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곽도원 씨의 존재가 굉장히 크면서 특별하게 그 오마주라고 하면은 정말 오마주 그걸 떠올리듯이 그냥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냥. 네, 아까 그 배우 얘기를 할 때 일단 마지막 장면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아귀, 그 다음에 곽도원, 그리고 나서 탑3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5명이서 치는데 저는 그 장면에서도 중심이 좀 기운다는 느낌이 강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탑3, 이한이, 신세경, 그 다음 탑, 이 3명의 배우들이 어디까지나 이 영화의 핵심이 되었어야 하는 인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3명의 인물들이 정말 아까 말했듯이 무난한 연기를 보여줬지만 원에서 조승우나 김혜수나 백윤식이 보여줬던 그런 존재감이 없어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계속 대칭점에 있는 곽도원의 장사장 캐릭터한테 계속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장사장 한 명이지만 영화 내내 보면 장사장이 나올 때 확 짓눌리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들 3명에게는 함대길만의 색깔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신세경만의 색깔이 또 나타나지 않고, 이한이는 색깔은 있는데 힘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영화 자체가 그 깊이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한 무대에 딱 올려놓고 보니까 그게 너무 도드라지더라고요. 이들이 같이 화투를 칠 때 그 상황이 옛날에 조승우가 했던 그런 만큼의 긴장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이 판 자체가 어떻게든 마무리 되겠지 하는 오락영화 가까운 그렇게 보게 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진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장면 말고도 저는 이 장면이 난잡하다고 했잖아요. 영화의 클라이막스가 중간중간에 계속 있어요. 나름의 클라이막스가. 그 중에 한 클라이막스가 그겁니다. 신세경을 구하러 가서 팔을 한쪽씩 묶고 화투를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연출이 저는 조악하다고 느꼈는데 왜냐면 중간에 너무 빠르게 클라이막스처럼 나오죠. 그리고 어중이 떠중이 이제 엑스트라인 게 확실해 보이는, 일단 5만원짜리 엑스트라인 게 확실해 보이는 배우들이 연기를 엄청나게 못해줘요. 사이드에 서가지고 웅성웅성 내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유령 캐릭터를 맡은 그 배우가 분위기를 한껏 잡으려고 하는데 잘 잡히진 않죠. 빠져나갈 수 없는 도박을 제안한 거잖아요. 네, 그쵸. 이손을 날리거나 신세경을 날리거나 결국 승자가 없는 게임을 만들어 놨는데 어찌어찌해서 다 살아나는 그런 상황 구도로 흘러갑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굳이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분명히 만화에 나왔겠다. 그리고 만화에 나왔다면 이거는 어떤 회의 클라이맥스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중간에 갖고 왔다는 거는 영화의, 그러니까 어떤 만화에서 한 회의 클라이막스인 부분이 어떤 영화의 중간에 나와버린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상당히 균형추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클라이막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클라이막스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드라마들이 엄청나게 있었을 텐데 그거를 영화에서 중간에 넣으려면 상당히 앞부분을 생략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살아난다면 후반부가 또 흔들릴 위험이 있는 거고, 과연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까를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두 가지가 다 죽고 말았죠, 클라이막스가. 박 기자는 이 두 장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전 크게 뭐 의미 없이 봤습니다. 그 장면. 흘러가는 대로. 네. 네, 뭐 이게 클라이막스구나 뭐 이런 느낌도 잘 없었고요. 너는 영상이고 나는 관객이구나. 네. 뭐 마지막 장면도 저는 클라이막스라고 해갖고 네. 뭐 긴장 빨고 뭐 이렇게 본 게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봤던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그냥 오락 영화였죠. 네. 무슨 영화라 그러죠? 그냥 시간 두고 보는 영화를? 킬링타임용. 킬링타임용 영화. 그런 영화로서는 충분히 뭐 연휴 기간에 2시간 반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그런 킬링타임용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킬링타임이라는 말을 옛날에 이회수 씨가 처음 썼대요. 아, 그래요? 그렇다고 이회수 씨가 주장하는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맞다면 이런 말을 조어를 처음 하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네요. 네, 킬링타임. 시간 그게 거의 막 지금은 명사처럼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튼 저 영화를 보면서 좋았던 게 이한희 씨가 정말 예쁘구나.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여배우들이 다 몸매도 좋고 뭔가 갖춰진 배우라고 하기보다는 갖춰진 그런 여성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죠. 아니 뭐 신세경이야 뭐 이쁘죠. 그러다 쳐도 네. 저는 이한희 씨의 미모가 정말 역시 대한민국 대표 미녀 아닙니까? 그 미스 코리아 진 윤계상 씨가 정말 부러웠던 그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이한희 씨는 확실히 몸매를 계속 드러내잖아요, 일부러. 확실히 몸매가 정말 육감적이고. 그 세계대회 나가서도 상 받았어요? 2위였나? 알아, 그 호피 이문이. 네, 그죠. 그걸 모르는 남자는 없지. 근데 대학교 시절에는 김태희에 밀려서 약간 좀 안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밀릴 수밖에 없죠. 김태희, 이한희? 나 같으면 이한인데. 나 같은 김태희입니다. 그래? 네. 사실 이걸 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죠. 무의미하긴 한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이 영화에서는 결국은 제가 나중에 평에서도 말을 할 텐데, 비너스의 이한이와 비비안의 신세경, 결국은 노브라의 김혜수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적었거든요. 결국은 이들이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눈요기가 된다고 해도 그 존재감이 없으면 또 무의미하고, 또 김혜수가 존재감만 되는 배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저는 그 클라이막스나 이런 정말 난잡한 것들, 캐릭터 이런 것들이 정말 저를 영화에 몰입하는 걸 계속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타짜 1하고 떼놓고 이 영화를 평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타짜 1이 남긴 그 그림자라는 게 정말 큰 부분이고, 그거를 속편을 맡은 감독이라면 당연히 그걸 감안하고 극복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강영철 감독을 상당히 기대했던 팬으로서 이 영화는 좀 아쉬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그 명대사 같은 부분에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원에 하면은 이제 손은 눈보다 빠르다. 그쵸. 막 그런 가슴에 뭐가 파고든다, 서늘하다, 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사들이 핫바와 닭꼬치, 싫으면 시집가, 나는 뒤태가 예뻐요로 바뀌었다니, 이게 딱 두 영화의 차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갖고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실망하실 영화인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강영철 감독님이 만드는 타짜에 대해서 정말 큰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이 정도는 뽑았으니까 대충 성공했겠구나 라고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많은 관객들이 봤던 써니나 과속 스캔들을 즐겁게 본 관객은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안 하고 봤던 거는 사실입니다. 네, 이 영화의 경우에는 결국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감독을 결정한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워요. 네. 강영철 감독은 최동훈이 아니고, 그리고 이 타짜라는 영화는 벗어날 수 없는 범죄물이고, 이 모두를 생각해 봤을 때 강영철 감독은 범죄물인 타짜라는 영화의 속편을 맡을 만한 적임자가 아니었다 정도로 제 생각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타짜를 맡을 감독이 제가 지금 딱딱 떠오르는 거는 최동훈 감독이 아니었면 차라리 김지훈 감독이 있었으면은 좀 더 상당히 느낌 색깔이 있겠죠. 좀 더 멋있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하다못해 뭐 강우석이라거나 정말 보편적으로 영화를 찍으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맡으시더라도 강영철 감독이 맡았던 만큼 방향이 틀어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야, 강우석. 네가 강우석 안 튄 건 알고 있는데 네, 나도 좋아하진 않고. 네, 강우석보단 강철 감독님 지지합니다. 이건 진짜 개인적인 감정이 엄청 들어가 있는 거고. 네. 강우석 감독은 그래도 자기 색깔이 좀 였더라도 기본은 하잖아요. 근데 이 강영철 감독의 색깔은 좀 적절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강영철 감독님이 초점을 맞춘 이 타짜2의 연출은 가볍고 유쾌한 버전의 타짜를 의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만화스러운 연출이 도드라졌고 간간히 등장하는 유머랑 또 액션씬이 또 상당히 강해요. 이 영화에서 액션을 이렇게 강하게 찍은 건 의도적으로 범죄물의 성격을 계속 옅게 하면서 다른 장르로 끌어가려는 욕심이 보이는 거거든요. 무적 나오죠, 무적. 네. 그 김군이. 추리닝 김군. 네. 그 캐릭터 정말 강합니다. 하지만 범죄 드라마라는 장르에 맞는 연출이 저는 무엇보다 먼저 타짜라는 영화에 있어야 했다고 생각을 했고 전작에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고, 그래서 가볍고 유쾌하려고만 했던 이 이야기가 너무나 가벼웠던 나머지 잡을 수 없는 곳으로 막 떠내려가는 듯해서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그 김군의 등장, 정말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네, 누구였죠? 그 장사장. 네, 장사장 부하죠. 직속 부하죠. 그 캐릭터는 존재감이 분명히 있었어요. 엄청 세요, 엄청 세. 네. 이제 장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박 기사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하나만 뽑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세경 씨의 뒤태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네. 그 다음에 뽑으라면은 이한희 씨가 나온 장면들이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빗속에서 맨 처음에 나 화투 뭐 다 잃어갖고 가는 모습. 그 A6 타기 전에 그 대길이가 막 뛰어나오죠. 그래갖고 왜 우냐 막 그러면서, 그래갖고 이제 같이 화투를 배우러 가는 장면, 그 장면도 기억이 났고, 그리고 타짜 3가 나오면은 등장할 것 같은 배우가 한 명 또 나오죠. 마지막에 여진구가 나오죠. 네, 그 아귀의 그 제자로 나오는 여진구, 몰래 뒷장빼기 하다 걸렸다고 하면서 나오는 여진구 씨가 있는데, 만약 3가 나온다고 하면은 여진구 씨 정도의 존재감이면은 3의 캐스팅은 화려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좀 이 영화에서 아쉬웠던 점이 바로 그 장면인데,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라는 느낌이 딱, 그 속담이 딱 들어맞는 장면이 아닌가 싶었어요. 영화를 이렇게 찍어놓고 속편을 광고하고 있으니, 이 영화가 감독 개인의 이 영화 한 편을 완성도 있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감독의 그런 생각보다도 제작사의 입김, 이런 장면 넣어달라, 이런 장면 빼달라, 이러는 입김이 훨씬 더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 장면, 여진구가 등장하는 그 한 장면에서 읽혔습니다. 왜냐면 그 쓸데없는 장면이거든요. 이 영화가 길어요. 2시간 30분이고 긴데도 설명해야 될 이야기들은 많고 그 이야기들을 다 설명하지 못하는 영화에서 그 여진구가 나오는 컷이 정말 쓸데없이 2컷이나 넘게 소모가 돼버리거든요. 시간으로 따지면 10초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소모되고 부연 설명까지 되는 장면까지 치면 더 커지죠. 근데 과연 그 장면이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나. 근데 진짜 내가 영화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전작이 성공해버리면은 진짜 후속작 찍기 진짜 빡세겠다. 그렇죠.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들죠. 딴 데 막 잡음이 엄청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진짜 여러 가지 의식 없이 자유롭게 찍을 수 있었던 원에 비해서, 그렇죠. 원에 기대해서 이거를 좀 빨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 보면은. 식객도 그랬대잖아요. 네, 식객2도 정말 김치전쟁. 네. 그것도 전설적인 작품이니까. 원 성공하고 나니까 2에서 그 옆에서 제잘거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대요. 그래갖고 영화
찍는 것 자체가 엄청 힘들었다고 하는데 네. 타짜도 그 정도로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는 그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말 찍기 힘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찍기 힘든 게 후속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외국에서도 벌어지는 그렇죠. 영화인데 트랜스포머 4 얼마나 찍기 힘들었겠습니까? 광고 넣어주고 네. 스폰서 광고 넣어줘야 되고. 그렇죠. 그 광고만 해도 이 타짜에서 나오는 거랑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음료수 가지는 거요? 음료수요. 우유 빨아먹던 장면 기억나요? 네. 중국 우유 빨아먹던 장면? 정말 한 팩을 다 먹어 그 새끼가. 트랜스포머 4는 2시간 반이었나요? 그게 3시간이었나요? 2시간 반 동안 3시간이었어요. 3시간. 네, 3시간 동안 CF를 주장창 보고 온 느낌이 들 만큼 정말 내 돈 내고. 대단한 영화였죠. 네, 내 돈 내고 CF를 3시간 동안 보는 영화였습니다. 특히 그 구찌 간판 앞에서 나는 짝퉁이 정말 싫어라고 외치던 그 범블비의 모습.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안타까운 영화였고요. 네. 타짜 신에서는 그런 영화의 한국 버전이 아닌가 싶은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박 기사는 이 영화에서 아쉬웠던 장면 하나는 꼽아보자면 뭘까요? 제가 아쉬웠던 장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 장면에서 그 대길이의 몸, 네. 이게 참 아쉬웠습니다. 그건 너무 만화 원작에도 따라가지 못했고, 그리고 감독님이 살리고자 하는 뭐 그런 의도 자체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장면에서는 뭐 배우가 책임을 졌든 뭐 배급사가 책임을 졌든 뭐 강은철 감독이 책임을 졌든 아무튼 그 장면은 영화 자체 내에서 굉장히 미스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현철 감독의 감각이 조금 무디지 않나, 아쉽지 않나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아까 배우들 정말 많이 출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겹치기 출연에 이경영 씨를 얘기를 했는데 한 명이 더 있죠. 유해진 씨 있죠. 유해진 씨 말고 또 있죠. 구국의 영웅 배설 장군이 등장합니다. 구국의 영웅 맞아요. 배설 장군. 이분도 역시 해적에서 나왔죠. 해적에서 누구 부하였죠? 배우 이름이요. 김남길. 김남길이요? 네, 예. 김남길 배우로 나왔었고, 그 구국의 영웅 배설 장군이 이번에는 이제 불법으로 무전기 같은 거 그런 거 만지는 분으로 나오는데, 이 캐릭터가 사실 이 영화의 정체성을 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 화투판에 유해진이 이제 팔이 뭉개지지 않습니까? 네. 그걸 구하러 고니가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영화에선 배설 장군 일파가 잡혀요. 그래서 배설 장군을 구하러 이제 캄대길이 가는 건데, 이 둘의 임팩트를 생각해 보면 그 원에서 고광렬을 구하러 갈 때 고광렬의 캐릭터와 배설 장군의 캐릭터가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구성이.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이 하나의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이 영화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첫 번째는 영화에서 한 20% 30%를 차지한다면 이 배설 장군을 구하러 가는 건 5%도 안 될 거예요. 거기서 괜히 불 갖고 막 인질교환하는 장면 왜 넣습니까? 그거 가지고 시간을 끄는 게 이 영화가 난잡하다는 걸 보여주는 딱 하나의 징표지 않나. 동시에 배설 장군, 진짜 저는 겹치기 출연하지만 인상적으로 보고 있는 배우입니다. 배설 장군 그분은 요즘 들어서 일을 많이 하는 거죠. 네. SNL을 출연하고 나서부터 이름을 조금씩 알려가면서 일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이 연극 배우 하면서 정말 힘든 시절을 계속 보내다가 SNL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재발견된 그런 배우죠. 이런 배설 장군, 구국의 영웅 배설 장군 같은 분이 자꾸 재발견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영화계에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조연 배우 한 명을 발굴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영화를 딱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다운그레이드 됐다. 난잡해지면서 퍼지면서 얕아졌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그 평경장의 캐릭터를 이번엔 유해진이 가져오잖아요. 같은 구도를. 고광렬이 이번에는 함대길의 스승이니까, 원작의 평경장의 스승이었다면. 네. 그러면서 스승으로서 좋은 말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 장면들에서 전체적으로 다운그레이드 된 느낌이 있었고, 동시에 이제 배설 장군도 그 고광렬보다 다운그레이드 됐고, 각 캐릭터, 함대길도 고니보다 다운그레이드 됐고, 김혜수는 신세경과 그 다음에 이한이로서 분리되면서 다운그레이드 됐고, 그러니까 영화가 전체적으로 다운그레이드 느낌이 강하고, 그 속에서 배우들 각자의 분산된 캐릭터들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단가? 같이 어쨌든 이 영화를 이끌고 갔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랬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관객 순위도 괜찮게 지금 흥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한 1, 2주 동안은 크게 이렇게 무리 없이 영화가 계속 흥행 가도를 달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네. 정말 우연의 우연, 반전의 반전, 이런 식으로 계속 빨래질하는 장면 같은 것도 나오지만, 그런 장면들이 관객이 의식하는 것보단 좀 더 빠른 템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딱 그냥 따라가는 느낌이지, 이거 되게 짜맞춰지네, 뭐 이렇게 되게 대단하네, 반전에 반전이 연속된다, 훌륭하다, 이런 느낌도 전혀 아닐 뿐더러,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이게, 그냥 오락 영화였습니다. 이게 추석 3파전이었잖아요. 네. 그 루시, 그다음에 타짜, 두근두근. 두근두근. 여기서는 우선 타짜가 승리를 한 것 같고요. 앞으로 타짜 이거를 저지할 만한 영화가 신시티도 거의 죽어가니까. 신시티가 엊그제 개봉을 했는데 나오자마자 죽어가죠. 예, 영화관에서 우선은 롯데시네마에서는 배급을 못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화관에서도 뭐 하루에 한 3편, 4편 이 정도 하는 것 같으니까 네. CCT는 무조건 탈락이고요. 앞으로 이 영화를 잡을 만한 영화가 한 몇 주 동안 안 나올 것 같아갖고 네. 흥행은 뭐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영화 타짜 신의 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나눠봤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 영화의 좋은 배우 그리고 몹쓸 배우를 뽑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기사 먼저 뽑아주시죠. 저는 이 영화에서 좀 좋았던 배우가 잠깐만 그 전에 할 말 생각났다. 뭐 이 영화 결말 기억납니까? 이 영화 결말은 클라이막스 이후의 결말이 있죠. 타짜에서 클라이막스 이후의 결말이 약간 김혜수의 회고처럼 가면서 이중적 구도로 가면서 액자식으로 그러면서 여운을 남겨서 끝났다면, 이 영화는 확연하게 결말을 보여주는 1차원적인 영화예요. 결말 기억납니까? 결말 화투패 던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김인권이 돈풀이죠. 아, 그 장면 기억나니까? 네. 이거 결말도 엉망이야. 갑자기 생각나네. 김인권의 캐릭터가 영화 중반까지 다 사라져 있다가 후반부에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맞아요. 난 그게 왜 등장하나 했어요. 그랬더니 돈풀이로 등장한 거야, 결말 때문에. 이게 얼마나 대충 짠났는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영화의 결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좋은 배우. 근데 이것도 만화에 있을 거예요, 분명. 만화에 있다라고 해도 영화가 이 정도면은 영화가 다르게 찍었어야 했죠. 이 정도면. 자, 어쨌든 뽑아봅시다. 네, 제가 좋았던 배우는 곽도원 씨입니다. 곽도원 씨. 네. 인상 깊은 존재감을 보여줬고, 특히 그 김윤석 씨와 같이 있어도 전혀 이게 밀린다는 느낌을 전혀 안 받게 네. 연기를 참 잘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곽도원 씨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기사는 곽도원 씨를 뽑았고요. 저의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결정입니다. 조금 어려운 결정인데, 저의 경우에 한 명을 뽑자면 저는 박효주 씨를 뽑고 싶어요. 박효주 씨 아까 말했던 작은 마담이죠. 작은 네, 마담. 그렇죠. 박효주 씨가 저는 얼굴이 익숙한 배우가 아니에요. 많이 본 배우는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분명히 입증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한희 씨의 자꾸 막 쌍년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싼티만 났지, 캐릭터가 연기를 잘했다 이렇게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반면에 신세경 씨도 적당히 캐릭터 연기를 했지만 잘했다는 느낌이 아니었는데, 박효주 씨는 그 캐릭터를 정말 잘 소화했던 것 같아요. 작은 배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임산부 연기하면서 막 그런 모습들도 좀 이 영화의 다양한 캐릭터들 가운데 제 역할을 하고 있는 한 명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박효주 씨를 좋은 배우로 뽑겠습니다. 네. 몹쓸 배우 뽑아봅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뭐 말씀하셨는데 그 김인권 씨로 뽑겠습니다. 네. 뭐 캐릭터도 좀 소모적이었고, 확실히 영화상에서도 뭐 크게 뭐 보여지는 그런 캐릭터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배우를 뽑는 게 아니라 우선 그 캐릭터를 좀 뽑고 싶네요. 네. 신세경 오빠. 저의 아쉬웠던 배우는요, 이경영 씨입니다. 이경영 씨가 처음에는 약간 빨래질 당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오정세한테 속아가지고 나중에 또 이제 얘 누구야, 최승현이 탑을 또 빨래질하고 그리고 나중엔 또 돈을 빌려주고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 사이에 일관성이 안 나와요. 이경영 씨가 어떻게 감정이 변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도와주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영화 중간중간에 이게 아마 잘린 부분이거나 뭐 그런 것처럼 설명이 되게 건방진데, 건방지긴 좀 그렇구나, 불친절한데, 이렇게 설명이 불친절한 부분이 편집 때문인지 아닌지는 알 수도 없지만 어쨌든 가장 희생된 캐릭터 중에 하나가 이경영 씨라는 건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승현이 뒤에서 함대길이 돈을 빌리거나 하는 장면들에서 좀 완결성이 좀 없지 않나, 그리고 함대길이 제기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 영향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자, 좀 유령도 한 번쯤 뽑아보고 싶었는데 조금 아쉽게 됐어요. 네, 저는 이경영 씨입니다. 네. 네. 자, 이 영화 추천비 추천 시간으로 갑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말입니다.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영화고, 그냥 마음 편하게 가서 보면은 눈요격감도 많고요. 충분히 볼거리는 있었던 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굳이 이렇게 막 추천이나 뭐 비추천은 하지 않고요. 이런 류의 영화를 좋아하시거나 뭐 킬링타임용
킬링 타임용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든지 마시든지 보시면은 우선은 아깝다는 생각은 잘 안 들더라고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이런 류의 영화를 좋아하시면은 가서 보시고, 이런 류의 영화가 너무 가벼운 게 싫다 그러시는 분들은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경우에는 비추천입니다. 이 영화는 제 비추천작이고요. 저의 평은 스타일리시한 범죄물이 겉멋만 잔뜩 든 양아치 영화로 비비안의 신세경과 비너스의 이한이는 둘이 합쳐도 노브라의 김혜수만 못하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갈무리하고요. 저는 정말 그 마지막에 신세경과 이한희 씨가 브레저를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색색깔 브레저 입고 나와서 그런 모습들에서 이것도 협찬받았구나. 그 트랜스포머의 그 이상의 잔상을 지우지 못했고, 그런 것들이 저를 이 영화를 더 안 좋게 생각하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돈이 투자되는 영화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타짜2 타짜 신의 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다음 시간을 갖죠. 다음 영화 먼저 예고부터 그 예고 전에 다음 주 개봉 영화 시간을 갖죠. 네, 제가 9월 24일, 9월 25일 개봉 영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월 24일 수요일 날은 분신사바 저주의 시작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 감독이죠. 그 안병기 감독님. 공포 영화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감독님인데요. 이 감독님께서 이제 중국 진출을 한 거예요. 중국 진출을 해갖고 만든 영화인데, 그래서 중국 영화죠. 중국 영화. 매정, 거징페이 이런 중국 배우들이 나오는데, 어찌됐건 감독님이 우리나라 감독님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 않을 영화 이런 스타일이지만, 공포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서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전에 지난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포물들이 올 여름 같은 경우엔 가을이나 겨울로 다 밀렸어요. 네. 이게 그 명량의 이순신이 쫓아낸 거죠. 쫓아냈는데, 이런 영화들이 과연 겨울이나 가을에 어떤 활약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는 여름에만 개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때를 놓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자, 그리고 25일입니다. 그 다음날 이제 목요일날 그 개봉하는 것들인데, 이제 우선 가장 좀 돋보이는 게 이제 피막이라는 영화 있어요. 네. 태국 영화라는데, 태국에서 1000만 관객. 1000만이요? 예, 1000만 관객 이상을 관객을 끌어모았던 영화라고 합니다. 코믹 블랙버스터라고 하는데, 재밌는 영화가 될 것 같고요. 이 영화가 태국에서 흥행했으면은 그만큼의 이유가 있었겠죠. 재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게 베리 굿걸이라는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코타 패딩이 나와가지고 좀 화제가 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비긴 어게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를 보는데 광고가 계속해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베리 굿걸. 그러면 한 1시간 반짜리 영화고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청춘 영화입니다. 20살짜리 어린애들의 청춘 영화, 사랑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다코타 패닝하고 함께 엘리자베스 올슨, 헐리우드의 청춘 여자 스타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청춘 영화고요. 그 다음에 그날 개봉하는 게 이제 좀비 스쿨. 또 우리나라의 공포 영화입니다. 이것도. 네, 한국에서 좀비 영화 근데 흔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좀비 스쿨인데 이게 내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김석정 감독이라고 연출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랭크, 그날 개봉하죠. 프랭크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프랭크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에서 굉장히 흥행을 했던 영화라고 해요. 이게 관객적으로 흥행을 한지 아니면 평적으로 흥행을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저희도 보면은 시사회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 것도 보여지고, 아무튼 재밌는 탈을 쓰고 나오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 출연진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출연진입니다. 좋아하는 남자 배우가 2명이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클 패스벤더,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엑스맨 시리즈에서 매그니토로 나온 배우고요. 돔놀 글리슨, 이 배우는 어바웃 타임에서 남자 주인공이었죠. 이 2명의 배우가 주연을 맡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출연진만 보더라도. 그러면 영국 영화겠네요, 이것도. 네, 그렇죠. 네, 이게 또 음악과 많이 관련된 그런 영화다 보니까 그런 류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끝입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볼 영화 시간으로 가죠. 저희 방송 다음 볼 영화가 뭡니까? 다음 볼 영화는 이제 툼스톤입니다. 툼스톤. 툼스톤. 개인적으로는
뭐 신시티나 네. 이런 쪽 영화를 사실 한번 볼까 했는데 신시티 같은 경우에는 시간 내서 보기가 참 애매해요. 개봉도 그렇고요. 참 이런 영화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많이 상영감은 못 잡아서. 네. 그래서 저는 툼스톤을 골랐는데, 툼스톤은 헐리우드 전문 평론가죠. 그 혁기사가 네. 같이 출연을 하기로 해서 툼스톤을 골랐습니다. 네, 김박혁의 4번째 방송이 되겠네요. 예, 사실은 툼스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골랐다기보다 이제 혁기사가 고른 거죠. 예, 리암 리슨의 왕팬인 혁기사가 강추를 해서 다음 볼 영화로는 툼스톤을 보도록 이 하겠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니까 이 리암 리슨이 또 협박당하네요. 그겁니다. 이번에는 그 딸이 아니라 네. 아내입니다. 아내. 또 누가 어떤 호구가 리암 리슨을 협박해가지고 또 쫓아다니겠네. 그렇죠. 똑같은 거죠. 네, 어떤 호구가 이 협박 얘기가 계속 그 리암 리슨을 따라다녀요. 도대체 이 리암 리슨이라는 배우를 언제까지 협박할 건지, 그리고 언제까지 조짐을 당해야 그만둘 건지. 리암 리슨이라는 배우는 확실히 액션 스타의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서 다음 볼 영화로는 툼스톤으로 정했습니다. 네. 오늘 본 영화 타짜 신의 손, 그리고 다음 볼 영화, 그리고 다음 주 개봉 영화까지 저희의 모든 코너를 다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 앞에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그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판결이 있었죠. 네. 국정원 댓글 판결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담배 얘기도 잠깐씩 했었는데, 이 댓글과 사건과 관련해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인 김동진 씨가 법원 내 인트라넷에 글을 올렸어요.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입니다. 이 글이 엄청나게 화제를 모아서 곧 이제 삭제가 되는데, 직권에 의해서 대법원에서 삭제를 했는데, 이 내용이 구구절절 개인적으로 많이 와닿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는 걸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3년 9월부터 올해의 이 순간까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 정권은 법치 정치가 아니라 패도 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런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고군분투한 소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을 모두 제거하였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관하여 의연하게 꿋꿋한 수사를 진행하였던 전임 검찰총장은 사생활의 스캔들이 꼬투리가 되어 정권에 의하여 축출되었다.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검사들을 비롯한 모든 법조인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밝히려고 했던 검사들은 모두 쫓겨났고, 오히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덮으려는 입장의 공안부 소속 검사들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재판이 한편의 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각종 언론은 이런 상황을 옹호하면서 나팔수 역할을 하였다. 내가 바라본 2013년의 가을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어가기 시작한 암울한 시기였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누군가 우리들을 빙다리 핫바지로 보고 있어요. 참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한번 좀 생각해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부장검사이신 분도 이렇게 사내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또 글이 바로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분의 글 중에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많이 겁을 먹어서, 판사와 검사들이 겁을 먹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고, 많이 이런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번 재판 판결에 대한 이야기들. 사실 대선이 있는 해에 정치 관련 댓글을 달았는데 그것이 왜 대선 개입이 아니겠습니까? 대선 개입이 아닌 정치 개입 댓글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도 정말 의문이고, 정말 이번 판결을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옛날에 그 김상혁 씨의 말이 생각이 나네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참. 음주운전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 그럽니까? 모르겠다. 아무튼 우리 모두 빙다리 핫바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하고, 한 번쯤 더 심사숙고해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행동을 하고,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Until you capture me.